전문가 나뉘었습니다. 오늘도 종합주가지수가 일단은 좀 출렁거렸죠. 내일이 옵션 만길입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권선 정홍주입니다. 힘찬 하루가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주종마님. 안녕하십니까. 공명 정주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위기가 오고 있는데요. 위기 이후에는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요. 좋은 기회 이번 기회에 또 누리시면 분명히 또 좋은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요, 옵션 만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지수가 약간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럴 적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내동매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추세가 깨지게 되게 되면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볼까요?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 현재 우상향, 이것이 일봉 상태 단기 추세라고 그래요. 요 단기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깨지면 반사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C가 개파로 나오니까 반등. 그렇지만 플러스는 아니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조정권에 이미 들어가 있다. 또 기조 자체가 깨졌다. 이럴 적에는 우리가 항상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경우는 깨진 날로부터 3일째 또는 5일째 또는 7일째, 9일째, 11일이 마지막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병목점에서 방향성을 바꿀 적에 확인 매수하는 것이 전략이 제일 좋겠고, 제가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어저께 이 추세는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중장기 추세는. 그래서 2150 정도가 오늘 저점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2150 정도 아침에 개파락이 나오면서 약간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5선을 못 쳤어요. 주봉 상태를 보면 내일이 목요일 옵션 만길이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번 주가 또 끝나기 때문에 5주선이 붕괴된 시점으로부터 하나, 둘, 셋, 이번 주가 3주째입니다. 그럼 3주째 5주선을 회복하는 것은 약간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5주째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조정에 항상 대비 전략을 세우는데 우리가 일봉에서 현금 비중을 볼 적에 항상 단기 추세가 깨지면요. 현금 비율을 최소한 50%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번 달 월봉 상태를 보신다고 하면은 역시 5개월 이등표에서 회복 지지는 받고 있으나 이번 달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래서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항상 기간 조정에 대비를 하시고 또 종목별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단타,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코스닥도 보면은 이번 달 월봉이 현재 5개월 이등표에서는 회복 지지를 좀 받고 있네요. 그렇지만 현재는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죠. 점진적으로 닭고서 종목을 그러니까 계단 형태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에 좀 대비하는 것이 좋겠고, 일봉 단기적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역시 단기 추세가 깨지면서 5일선이 붕괴, 오늘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5일선이 붕괴되면은 현금 비중을 갖다가 5대5, 회복하지 못하면 본래 현금 비중이 70%가 그게 적당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매매를 하더라도 30% 이내에서 단기 매매 적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적에는 우리가 항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코너님. 예,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세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셔야 되는 것은 이번 미국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 여부에 따라서 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과 유럽이 V자로 급등을 이미 한 상태의 주봉 차트를 봤을 때, 그래서 한 번의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단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조정이 충분히 나오기 전까지는 좀 경계하면서 매매하는데, 일봉 보시게 되면은 저점과 저점이 있는 추세가 이탈을 어제부로 했죠. 그래서 이탈한 상태에서는 회복되기 전까지는 제가 경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한 매매를 일단 자제하는 건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지수 관련주는 일단 자제하시면서 테마, 종목별 장세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게 월봉 차트가 이미 낙폭이 과대하게 1년 동안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이번 연도 연초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온 상태 속에서 외바닥이다 보니까 쌍바닥하는 과정으로 정상적인 조정인데 작년도 이미 1년 동안 주가 빠졌기 때문에 큰 부담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마 종목별 장세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지수 관련주만 좀 자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양봉이 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하방 경직을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종목 장세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일단 종목 장세 충분히 일단 이어가시는 것은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봉 차트 추세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역시 회복되기 전까지는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면서 초기 종목 위주로만 공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와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요. 역시 이제 2018년도 10월 달 같은 경우가 대응봉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외바닥의 형태를 띠는 형태 속에서 역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대반락을 보이는 쌍바닥 관점에서 정상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예측이 되지 않는 조정이 아닌 만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절반, 대응봉의 절반이 붕괴가 되면서 5개월 이평선이 깨지게 되면 쌍바닥 패턴의 가능성을 두시면서 5개월 이평선, 현재 가격대가 735포인트대인데요. 거기가 이제 붕괴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겠구나라는 개념으로 시장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5개월 선 가지고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일단 너무 무리한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호 전문가님. 예, 제가 이번에 또 시황 설명 부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뉴욕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급은 양호하지만 한 가지 일단 또 괜찮은 부분이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워낙 약세 현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 좀 더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보조 지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스토캐스틱 지표 투자 심리도가 50 이하로 내려가고 있죠. MACD는 금일부터 하락해 맨 밑에 보시면 전환됐죠. 제가 어제 이제 이전 저점 부근 지지권 저 밑에 100일선 부근 중요한 지지권이다. 2150포인트대죠. 그 부분 지지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종가 기준으로 이탈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만약에 이탈되게 된다라고 하면 지지권 이탈과 함께 금요일까지 추가적으로 좀 더 부담스러운 이제 어느 정도 투심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 국면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래핀 관련주들이 초강세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단기 과열권에 있는 만큼 일단 경계감을 좀 이제부터 좀 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중국 무역 협상 타결 전까지는 좀 경계감을 유지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데드라인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오후 10시 부근이기 때문에 그때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시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리네님. 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일 주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식을 사지 말고 때를 사라.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때를 사라. 이 때를 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몸속에 익혀둬야 됩니다. 몸속에 배 있어야 돼요. 예, 돈만 있으면은 손이 근질근질하죠. 주식 사고 싶어서. 그렇지만 항상 적절한 때를 맞춰서 살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식이 막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사야 되는데 막 올라갈 때 사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오늘 조비를 좀 볼까요? 자, 현재 트럼프 말 한마디에 오늘 또 농업 관련주, 북한 비료 관련주 조비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거래량이죠. 이 거래가 오늘 폭증을 합니다. 거래가 폭증을 할 적에 이 하단 추세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가 늘면서 양선, 양봉이 아닙니다. 양선,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대양선. 이 대양선이 발생되는 것은 바닥권에서는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일봉 분석에서 항상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 또 보는 것이 있죠. 이 밑에 하단 추세하고 이전 고점 대비 요 박스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닥 박스권이라고 그래요. 바닥 박스권을 저항받고 밀리고 저항받고 밀리고 저항받고 밀리고 현재 하단 추세에서 쌍바닥을 시연한 상태에서 박스권을 돌파할 적에 이럴 적에 하나, 둘, 이틀 연속 올라오죠. 또 그 전날도 보면 소형선 조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늘어날 때 대기 매물, 이식 매물을 소화해주는 관점이다. 이렇게 대기 매물, 이식 매물 소화를 해줄 적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럴 때는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2만 원 기준 22,000원 이하 매수권은 첫 번째 지났고요. 두 번째 이 상단 추세선이죠. 여기서 그 다음날 시가 이하 상단 추세
지지를 받을 적에, 그럴 적에 우리가 추가 상승 대비 1차 매수, 또 지지받고 갈 적에 2차 매수, 항상 매수는 3회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강남 교수님.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불발이 되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 중국 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양봉을 연속으로 어제 이후 이틀 동안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두 가격 하락에 따라서 샘표라든가 뭐 사조세표라든가 샘표식품 이런 것들이 음봉을 2번 연속 받고 있는 걸 봤을 때 중국 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강한 모습의 양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일단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중국 상장 기업 중에서 홍성그룹에 대한 종목을 좀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종목 국산 애니베이션의 미니특공대 현재 이 회사 관련 완구 제품을 만든 회사인데 그게 중국의 CCTV 시청률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완구 제품에 대한 제작 그 함에 따라서 앞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제2의 핑크퐁으로 좀 주목받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매매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일단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장기적인 월봉이 신저가가 쭉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빠졌죠. 이런 종목이 월봉에서 거래가 빵! 2019년도 4월 달에 거래량 빵! 그리고 19년도 2월 달에 거래량 빵! 거래가 빵빵 4번 터졌어요. 4번. 그러면서 지금 상승작형 양봉 속에서 이번 달 본격적인 상승의 MACD 오실레이트의 추세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승세가 본격화되고 있고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제 월봉이 상승의 시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간의 관계가 서서히 더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6월 달부터는 항공편에 대한 한중 항공편 증설 예정 또한 중국의 롯데월드가 공사를 중지했었는데 지금 재개가 되고 있다는 점, 한중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6월 달에 시진핑 방한 가능성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중국 관련주에 대한 주가 점진적 상승 기조 안에 방향을 잡고 매매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봉 차트에서 22선에 대한 손저가, 약 22선은 이동평균선은 이동하는 가격이에요. 지금 기준에서는 1370원이겠지만 이동평선은 가격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가격을 보지 마시고 이 평선을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가격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준점을 잡는 것이 봉에 대한 뭐 대량거래 빵 떴던 이 종가 혹은 이동평선 혹은 뭐 고점과 고점이 있는 저항권 추세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 이 종목은 22선에 대한 매매를 손저가를 잡고 점리적 상승의 가능성을 두시면서 중간에 약세 신호, 이런 게 바로 약세 신호가 되겠죠? 이런 거라는 것은 이제 대응봉, 하락장형 대응봉. 앞부분에 양봉의 몸통을 감싸는 정도의 음봉이 나면서 하락에 대한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매도가 되겠죠. 그런 어떤 약세 신호 내지 뭐 120분 분봉에서 5위선이 붕괴가 된다면 그때 한 번쯤 우리가 매도 관점 접근을 한다. 그래서 그런 약세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점지적 상승에 초점 맞춘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이번에는 제가 또 IT 관련주 중에서요. JMT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이 JMT, 주식은 주식을 사지 말고 때를 사자. 이 주제에 좀 어느 정도 어울리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JMT 같은 경우 이제 OLED 관련, OLED용 PBA, 스마트폰 부품 이제 공급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이제 실적이 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721선을 이제 막 돌파 그리고 안착을 하면서 최근 들어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막 20개월 이평선 막 돌파 직전 상태에 가 있죠.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심리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MACD 음전환이 축소되고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종목이든지 20개월 이평선 막 돌파하려고 하는 순간 그리고 721선을 이제 막 돌파, 안착하는 순간 그럴 때를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기업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기업 분석. 일단 최근 들어 이제 작년도 매출은 좀 어느 정도 그대로인데요. 그렇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급증하면서 최근 들어 주당 순이익이 작년도에 640원 나왔어요. 작년 실적 대비 퍼가 5배에서 한 6배 정도 기록할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이 OLED를 좀 채택을 늘려가면서 이런 좀 관련 OLED 관련 또 부품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단기는 721선 부근 이 라인대 3,500원대를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이 양호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나린애님. 자, 저는 뉴러스를 좀 볼까요? 뉴러스. 요 뉴러스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재 수소 자동차. 근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본래 선행성입니다. 또 항상 이 선행성은 단기는 6개월이요, 장기는 6년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 뉴러스는 수소 자동차 6년 후에 아마 서울시내 수소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예상을 한다고 하면 바닥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근데 요 빨간 선이 있습니다. 빨간 선이. 요것이 바로 바닥선입니다. 고래기법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바닥선 721선입니다. 요것이 오늘 근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접할 적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가 선행성, 선매수 구간이라고 그래요. 원래 선매수를 하실 적에는 절대 10% 이상 하지 않습니다. 선매수 이후에 내리고 5일선을 회복할 적에, 회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5일선을 회복했다고 하면은 본래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 가추세가 형성되는 것이고 5일선 회복 다음 날 지지를 받으면은 그럴 적에 추세가 정상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형성됩니다. 또 그렇다고 또 가는 것이 아닙니다. 3박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5일선을 회복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붕괴될 것이냐 갈 것이냐 3일째 3박자 이걸 잘 맞춰줘야 됩니다. 주식은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산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될 적에 3박자가 맞을 적에 우상향 추세가 형성될 적에 쌍바닥을 형성할 적에 또는 쓰리바닥을 형성할 적에 그 박자를 맞춰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천천히 주식이 움직이는 거 자리 잡는 거 보면서 매매하는 전략을 펼치는 게 좋겠고 또 현재 뉴러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조정다운 조정을 받았는데 항상 고점 대비 코스닥은 고점 대비 한 50%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코스피는 한 30% 정도, 코스닥은 50% 정도 항상 예상을 하시면서 지금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종합주가지수와 맞물려 가지고 내일 정도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행보등락을 보인다고 하면 뉴러스 역시 상승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강명 선생님. 네, 중국 상장 기업들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또 중간에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주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간순간의 어떤 또 기준에 어떤 맞는 매매를 하셔야지 무조건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너무 단정 짓지 마시기 바라겠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좋다는 거죠. 원래 중국 상장 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부실적인 측면의 종목들도 많이 있고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홍천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영업이익률, 뭐 자기자본 이익률, 실적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고 특히 이 완구제 미니특공대 관련된 완구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받쳐주는 종목으로서 인식한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를 볼 텐데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가 일단 변곡점에 놓여 있죠. 때 언제 주식을 사야 되냐. 항상 제가 이 때를 잘 항상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은 아무리 좋은 회사든 나쁜 회사든 간에 때를 못 맞추면 손실과 수익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량주인 삼성전자도 때를 잘 못 맞춘다고 한다면 손실이 나는 것처럼 때를 잘 맞춰야 되는데 항상 기준을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잡고 매매해야 돼요. 딱 차트를 딱 봤을 때 뭔가 특징이 보여야 되는데 저는 뭐 벌써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특징이 보이겠지만 시청자분들께 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특징이 뭐예요? 전고점 돌파는 첫 번째 양봉. 이때가 매수 포인트. 그 다음은 매수 포인트가 아니죠. 매수 포인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특징이 있냐? 거래가 최근 급등했던 그 가운데 최고대라는 거에 텄어요. 그럼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큰 변화인데 더 위로 가냐 아래냐 변곡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5인선이 깨지면서 하락장경 이런 거 5월 3일 날 이런 음봉 있죠. 이런 음봉이 나오면서 5인선이 붕괴가 된다. 그러면 거래가 터지고 깨지게 되면 이제 조정을 보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5인선에 대한 손저가의 기준을 반드시 명확하게 잡으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뭐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붕괴 시에는 경계를 좀 철저히 하면서 매매를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정지우 전문가님. 네,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 바닥에 있을 때 대표이사가 좀 추가 매수한 기업이죠. 그래서 항상 바닥에 있을 때 대표이사 추가 매수한 기업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엑셈이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때가 좀 맞아 돌아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엑셈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DB 성능 관리 1위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엑셈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대량 거래가 한번 시연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 고점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무엇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 AI 솔루션을 상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20개월 이평선을 막 돌파하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도 20개월 이평선 돌파, JMT도 지금 엑셈 같은 경우도 이번 달부터 20개월 이평선 돌파 국면 속에 있죠. 그리고 역시 이 종목도 721선을 이제 막 돌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량 거래 시연됐던 고점 3,770원 그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고 또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요, 이 엑셈 같은 경우 작년도부터 실적이 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재무 상태도 부채 비율이 10%대밖에 안 될 정도로 일단은 재무 상태도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제가 JMT도 그렇고 엑셈도 그렇고 공통점은요, 재무 상태 양호, 실적 급증, 721선 돌파, 장기 20개월 이평선 돌파 이 부분이 역시 중요 또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리네님. 네. 자, 종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강남 큰손님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네. 지금 시점이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해가지고 너무 위축되기보단 좋은 종목들도 계속 열리고 있는 상태로 작년도에 이미 낙폭이 1년 내내 떨어진 상태인데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고 종목만 잘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 통해서 좀 더 이 시간이 좀 짧으니까 자세한 설명 드릴 텐데요. 검색창에다가 MTNW 굉장히 이름이 좋죠? MTNW 간단합니다. 치셔갖고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로 장 끝나고 3시 반부터 시작을 또 하고요.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9시부터 공개 방송을 이 3명의 전문가가 공개 방송 또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5월 18일 날 오후 2시에 바로 SK증권 여의도 본사 6층 강의장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엽니다. 첫 오프라인 강의라니까요. 많은 참여하시게 되면 아주 첫 강연인 만큼 아주 따끈따끈한 좋은 종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주식을 사지 말고 때를 사자 오늘 주제인데요. 그만큼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렸는데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하고 좀 이제 정확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고를 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부채 비율이 좀 낮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량한 기업 먼저 선택을 하시고 또 이제 봐야 될 게 실적 급증하는 기업들,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누가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은 절대 올라갈 때 추격매에서 물리지 마시고 성공투자 빌어드리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